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강원도의 깊은 산골 마을,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 김민서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하늘을 뒤덮을 만큼 눈부신 미모는 아니었지만 둥근 얼굴에 후덕한 인상, 맑은 물처럼 투명한 피부가 그녀를 돋보이게 했다. 산에서 자란 나무처럼 단단하고 균형 잡힌 몸매는 그녀가 논밭을 오가며 단련된 흔적이었다. 성격 또한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만큼 착하고 부지런했다. 집안일부터 농사까지 민서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 남편과의 밤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은근히 칭찬받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삶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 남편 박준호는 살아생전 그녀를 소나 말처럼 다뤘다. 술에 취하면 손찌검을 일삼았고 특히 막걸리에 잔뜩 취한 밤이면 폭력은 끝을 몰랐다. 마을 사람들은 민서를 불쌍히 여겼다. 한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여자가 저런 남자를 만난 것이 억울할 정도였다. 그래도 옛 풍습이 강한 이곳에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이는 없었다. 불쏘시개 옆에서 속삭이는 소문만 무성할 뿐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산골 마을의 법칙은 그랬다. 작은 이야기가 눈덩이처럼 커질까 두려워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준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을은 조용히 안도했다. 민서가 그 지옥 같은 나날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모두가 마음속으로 기뻤다. 장례식 날 민서는 담담한 얼굴로 모든 일을 치렀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기계처럼 남편의 마지막을 정리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해했다. 그 남자에게 무슨 애정이 남아 있겠는가? 오직 의무감으로 버틴 것뿐이었다. 민서에겐 준호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이 있었다. 큰아들 현우는 도시로 일하러 떠났고 아버지 장례식에도 간신히 얼굴을 비쳤다. 일손이 바빠 곧장 떠난 뒤로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잠깐 마을에 들를 뿐이었다. 작은아들 민재는 아버지의 술버릇을 닮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어느 날 마을 사람과 다투다 큰 상처를 입히고 경찰에 끌려갔다. 그 뒤로 어디로 갔는지 민서조차 알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산속 초가집에서 홀로 불을 지피며 외롭게 살아갔다. 준호가 떠난 직후 마을 사람들은 위로 삼아 그녀를 찾아왔다. 하지만 100일도 지나지 않아 민서는 새로운 남자와 엮였다. 산 아래 장터에서 꿀을 파는 이태영이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다정히 걷는 모습을 본 마을은 충격에 빠졌다. 이후 둘은 숨기지 않고 연인처럼 지냈다. 민서는 더 이상 그 얌전하고 부지런한 여자가 아니었다. 사랑의 열정에 푹 빠진 그녀는 태영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냈다. 마을의 최영희 할머니는 이를 못마땅해 했다. 예전엔 민서를 딸처럼 아꼈지만 그녀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실망한 영희는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너 정신 차려 라고 쏘아붙였지만 민서는 귀를 막은 듯 태연했다. 입이 말하면 귀가 듣는 거죠. 누가 뭐래도 저는 제 삶을 살 뿐이에요. 그녀의 당당함에 영희는 분통을 터뜨렸지만 변하는 건 없었다. 민서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그녀를 탓하기 어려웠다. 준호는 겉으론 힘세고 건장했지만 속으론 허약했다. 큰아들 현우를 낳기까지 얼마나 애썼는지 마을 친척들이 압박을 가해 간신히 둘째를 낳았다. 민재가 태어난 후 준호는 완전히 지쳤는지 술에 의지하며 허깃한 삶을 살았다. 사냥꾼 모임에서도 쫓겨나자 집안은 더 궁핍해졌다. 민서는 홀로 농사를 짊어졌고 밤이면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외로움을 삼켰다. 젊은 나이에 사랑과 위로를 갈구했지만 준호는 술병만 붙들고 있었다. 그때 태영이 나타났다. 장터에서 꿀을 팔던 그는 민서의 처지를 불쌍히 여겼다. 그녀가 도시로 꿀을 팔러 내려갈 때마다 작은 선물을 건넸다. 떡 한 조각, 꿀 한 병. 민서는 태영의 다정함에 끌렸다. 그가 그녀의 살결을 스치며 얼굴을 붉히는 모습,
숨소리가 빨라지는 순간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봤지만 준호가 살아있는 한 입을 열지 못했다. 운명의 밤이 왔다. 막걸리에 취한 두 사람은 억눌린 감정을 터뜨렸다. 민서는 오랜 갈증을 채우듯 태영에게 모든 것을 쏟아냈다. 그날 이후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다. 태영은 그녀에게 사랑뿐 아니라 돈까지 쥐어줬다. 민서는 처음으로 삶이 충만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준호가 둘의 관계를 알게 됐다. 이상하게도 그는 분노 대신 묵인했다. 술만 있으면 됐던 그에게 아내의 외도는 관심받기였다. 다만 취하면 민서를 끌어내 조용히 때렸다. 민서는 맞아도 꺾이지 않았다. 밤이면 다시 태영을 찾아 위안을 받았다. 이 악순환은 준호가 죽을 때까지 이어졌다. 어느 날 민서는 논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다. 50에 가까운 나이에도 그녀의 매력은 여전했다. 땀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곡선을 드러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물 좀 주세요. 나지막한 목소리였다.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50대 중반쯤 된 남자, 강한석이었다.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침착한 태도와 단단한 체격이 인상적이었다. 민서는 그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한석은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다. 저기 논에서 일하다 왔어요. 아들 민순에 도우러 왔는데 물을 깜빡했네요. 민수요? 그럼 여기 사람 아니세요? 민서가 물었다. 아니요, 옆 마을에서 왔어요. 민수 아빠예요. 며느리가 곧 아기를 낳아서 돕고 있죠. 두 사람은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한석은 아내를 잃고 10년간 홀로 지냈다고 했다. 민서도 자신의 처지를 털어놨다. 두 아들이 떠난 뒤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비슷한 처지가 둘을 묘하게 가까워지게 했다. 민서 씨, 이렇게 예쁘고 부지런한데 외로울 리가 있나요? 누가 보면 20살로 착각할 겁니다. 한석이 웃으며 말했다. 민서가 까르르 웃었다. 아이고, 과찬이세요. 그래도 저 같은 사람한테 누가 눈길을 주겠어요. 그럴 리가요. 저라도 매일 보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데 한석의 말에 민서의 가슴이 뛰었다. 바람이 논밭을 스치며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더했다. 민서는 한석의 따뜻한 눈빛과 낮은 목소리에 끌렸다. 한석 씨, 여기 있는 동안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혼자 지내다 보니 심심하거든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마을에서 뭐라 하면 한석이 망설였다. 괜찮아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민서가 단호히 말했다. 며칠 뒤 한석은 약속을 지켰다. 민서의 집에 들어서자 그녀는 막 닭고기를 요리하고 있었다. 앉으세요. 밥 같이 먹어요. 민서가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막걸리를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다. 술기운이 돌자 분위기가 뜨거워졌다. 민서의 뺨이 붉어졌고 한석의 눈빛도 흔들렸다. 한석 씨, 저 같은 사람도 괜찮아요? 민서가 속삭이듯 물었다. 괜찮다뇨?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을 어떻게 거절해요? 한석이 나직이 답했다. 민서가 그의 손을 잡았다. 오늘은 가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한석을 방으로 끌고 간 그녀는 문을 잠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갈망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서로의 온기가 공간을 채웠다. 밤이 깊어지자 한석이 물었다. 나 같은 늙은이가 괜찮아요. 민서가 그의 품에 안기며 웃었다. 괜찮아요. 아직도 가슴이 뛴다니까요. 한석 씨가 떠나면 어쩌나 싶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운명처럼 서로를 받아들였다. 강원도의 산골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뜨거운 열정과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졌다. 민서와 한석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며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꿈꾸기 시작했다. 강원도의 산골 마을에 밤이 깃들자 민서와 한석은 서로의 품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초가집의 나무 바닥은 아직도 두 사람의 열기로 따뜻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그들의 비밀을 감싸주는 듯했다. 한석 씨, 우리 이렇게 만난 게 정말 우연일까요? 민서가 한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물었다. 한석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우연이든 운명이든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게 전부예요. 민서가 고개를 들어 한석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단단하면서도 따뜻했고 그 속에서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안도감이 느껴졌다. 두 사람은 다시 입을 맞췄고 그 키스는 처음보다 더 깊고 간절했다. 며칠이 지나도 한석은 민서의 집을 드나들었다. 민수는 한석이 자주 외출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다. 아빠, 요즘 어디 다니세요? 얼굴이 밝아진 게 좀 수상해요. 한석은 웃으며 대충 둘러댔다. 친구 집에 좀 들렀다 오는 거야. 산 공기가 좋아서 기분이 풀리나 보지. 하지만 민수의 눈초리는 날카로웠다. 친구라 혹시 김민서 씨 아니에요? 한석이 순간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다. 뭐? 아니, 그냥 옛날 친구야.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빠, 모르시는가 본데 그 여자 마을에서 소문이 안 좋아요. 남편 없어진 뒤로 남자 손이 끊이질 않는다는 말도 있고 조심하세요. 한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해졌다. 민서에 대한 끌림과 아들의 경고가 뒤엉켜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날 밤 한석은 민서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민서는 그를 기다렸다는 듯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아싸. 오늘 좀 늦었네요. 한석은 망설이다 입을 뗐다. 민서 씨, 마을에서 당신에 대해 소문이 좀 나 때문에 이상한 말 나오면 어쩌죠? 민서의 표정이 굳어졌다가 이내 부드럽게 풀렸다. 그녀는 한석의 손을 잡고 말했다. 소문이야 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석 씨가 제일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아요. 우리 서로에게 솔직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한석의 불안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민서는 한석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나한테는 당신이 전부예요. 떠나지 말아요. 그 말에 한석의 마지막 망설임이 무너졌다.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탐닉하며 밤을 보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민수가 한석을 찾아왔다. 아빠, 진짜 민서 씨랑 만나는 거 맞죠? 마을 사람들이 쑥덕거려요. 며느리까지 이상하게 보는데 이러다 우리 집까지 소문에 휘말려요. 한석은 차분히 대답했다. 민수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 나도 너희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거야. 하지만 민수는 화를 참지 못했다. 아빠가 이러는 거 이해 못해요. 엄마 돌아가신 뒤로 혼자 잘 버텼잖아요. 왜 하필 저런 여자예요? 한석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찔렸지만 민서를 향한 마음을 꺾을 수 없었다. 나도 사람인데 외로울 때가 있지 않겠니? 민서 씨는 나한테 그런 빈자리를 채워줬어. 민수는 말없이 돌아섰고 한석은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건 이후 한석과 민서의 만남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둘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속 오솔길이나 강가에서 몰래 만났다. 어느 날 강물 소리가 은은히 들리는 곳에서 민서가 한석에게 물었다. 한석 씨, 나 때문에 민수 씨랑 사이가 멀어지면 어쩌죠? 나도 마음이 무거워요. 한석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내가 다 감당할게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지금처럼만 있어요. 민서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두 사람은 잠시 세상 모든 소음을 잊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순간도 잠시였다.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더니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아빠,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한석은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서도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세요, 한석 씨. 축하할 일이잖아요. 한석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손자를 안은 순간 그의 얼굴엔 기쁨과 미안함이 뒤섞였다. 민수를 보며 한석은 조심스레 말했다. 미안하다,
아들, 내가 좀 이기적이었나 보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됐어요. 아빠 행복이 중요하니까. 근데 민서 씨랑은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온 한석은 민서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민서가 나와 그를 끌어안았다. 축하해요, 한석 씨. 손자 잘 봤어요. 한석은 웃으며 말했다. 응, 예쁘더라. 근데 더 예쁜 건 여기 있어. 민서가 까르르 웃으며 한석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다. 민서는 한석의 귀에 속삭였다. 나 한석 씨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그냥 이대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한석은 잠시 멈칫하더니 그녀를 바라봤다. 민서 씨, 나도 그 생각했어요. 민수한테도 말해볼게요. 우리 이제 숨지 말고 당당하게 같이 살아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한석을 힘껏 끌어안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며칠 뒤 한석은 민수를 찾아가 진지하게 말했다. 아들, 나 민서 씨랑 같이 살고 싶어. 너희한테 피해 안 가게 조용히 살게. 민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행복하면 저도 괜찮아요. 근데 마을 사람들 말 조심하세요. 한석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고맙다, 민수야. 그렇게 한석은 민서의 집으로 짐을 옮겼다. 두 사람은 강원도의 산골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논밭을 가꾸고 저녁이면 막걸리를 나누며 서로의 온기를 나눴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여전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민서가 한석에게 물었다. 한석 씨, 우리 이렇게 사는 거 후회 안 해요? 한석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당신이랑 같이 있는 한 후회란 없어요. 민서가 그의 품에 안겨 웃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 그림자와 강물 소리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이어졌다. 강원도의 산골 마을에 가을이 깊어지면서 나뭇잎이 붉고 노랗게 물들었다. 민서와 한석은 이제 완전히 함께 살기 시작했다. 초가집 앞마당엔 둘만의 손길로 가꾼 작은 텃밭이 생겼고 저녁이면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막걸리 한 잔을 나눴다. 민서는 한석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한석 씨,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예전엔 꿈도 못 꿨던 순간이에요. 한석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 있어서 매일이 새롭네요.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애정으로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여전히 들려왔지만 이제는 그 소리마저 바람에 묻혀 희미해졌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수가 한석을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아빠, 민서 씨 아들 민재가 마을에 돌아왔대요. 소문이 안 좋아요. 감옥에서 나온 뒤로 더 거칠어졌다고. 한석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민재가 언제 왔대?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제 밤에 누가 봤대요. 술에 취해서 마을 입구에서 소리 지르고 다녔다던데요. 아빠, 조심하세요. 민서 씨랑 같이 살면서 이런 일에 휘말리면 골치 아파져요.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민서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그날 저녁, 한석은 민서와 함께 밥을 먹으며 조심스레 입을 뗐다. 민서 씨, 민재 소식 들었어요. 민서의 숟가락이 순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물었다. 민재가 여기 왔어요. 한석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된 거예요? 걔가 왜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렸다. 한석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달랬다. 민수가 그러는데 어제 마을에 나타났대요. 술에 취해서 좀 소란스럽게 굴었다고 하네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꼭 말해요. 같이 해결합시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러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민재가 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한석 씨는 모르죠. 아빠를 닮아서 폭력적이고 제가 아빠랑 살면서 힘들었던 걸 자기 탓으로 돌렸어요. 저를 원망하면서 떠난 애예요.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석은 그녀가 뒤척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물었다. 괜찮아요. 무슨 생각해요? 민서가 한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가 찾아오면 어쩌죠? 한석 씨까지 위험해질까 봐 무서워요. 한석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지킬게요. 당신 혼자 감당할 일 아니에요. 우리 이제 한 팀이잖아요. 민서는 그의 말에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며칠 뒤 그 불안은 현실이 됐다. 해가 저문 저녁, 초가집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엄마! 문 열어. 낯익은 목소리에 민서의 몸이 굳었다. 한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자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민재가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손엔 빈 막걸리 병이 들려 있었다. 이게 뭐야? 새 남자 데려와서 잘 사네? 아빠 죽고 나서 얼마나 좋아? 민재가 소리쳤다.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재야, 진정해. 여기 왜 온 거야? 민재는 코웃음을 치며 한석을 노려봤다. 이 아저씨 누구야? 엄마 새 남편. 웃기네. 진짜. 한석은 침착하게 말했다. 민재씨, 술 좀 깨고 얘기합시다. 우리 앉아서 조용히 풀어요. 하지만 민재는 한석의 말을 무시하고 민서에게 다가가 손을 휘둘렀다. 순간 한석이 민재의 팔을 붙잡아 막았다. 그만해요. 어머니한테 이러는 거 아닙니다. 민재는 한석을 밀치며 소리쳤다. 너네가 누군지 알아? 이 집에서 나가. 한석은 물러서지 않고 민재를 단단히 붙잡았다. 두 남자의 실랑이는 점점 격해졌고 민서는 겁에 질린 채 소리쳤다. 민재야, 제발 그만둬. 한석 씨 다치면 안 돼. 그 소리에 민재가 잠시 멈칫했다. 그는 민서를 노려보며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거 보니까 더 화나네. 나 혼자 고생할 때 엄마는 뭐 했어?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나도 힘들었어, 민재야. 너희 아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도 알잖아. 민재는 이를 악물더니 갑자기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민서는 한석의 품에 쓰러지듯 안겼다. 미안해요. 한석 씨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한석은 민서를 다독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민재가 마음을 풀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민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엔 민재가 도시로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민서와 한석은 안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었다. 민서는 한석에게 말했다. 한석 씨, 우리 그냥 여기서 멀리 떠날까요? 깨끗하게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한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좋아요. 당신이 원한다면 어디든 갈게요. 우리 둘이면 충분하니까. 며칠 뒤 두 사람은 짐을 쌌다. 민수는 한석의 결정을 듣고 놀랐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아빠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가끔 손잡으러 오세요. 한석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당연하지. 너희 잊을 리 있겠어? 민서와 한석은 강원도를 떠나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서 둘은 조용한 집을 구해 새 삶을 꾸렸다. 바다를 바라보며 아침을 맞고 밤이면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안았다. 민서는 한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기 오길 잘했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를 느낀 것 같아요. 한석이 그녀를 끌어안으며 답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 내 곁에 있는 한 어디든 집이에요. 시간이 흘러도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함없었다. 남해의 햇살 아래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웃었다. 과거의 상처는 점점 희미해졌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서로를 향한 깊은 믿음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서가 한석에게 물었다. 한석 씨, 우리 이렇게 늙어가도 괜찮죠? 한석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당신이랑 늙어가는 거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끝없이 노래하는 듯했다. 남해의 바닷가 마을에 정착한 민서와 한석의 삶은 잔잔한 파도처럼 흘러갔다. 아침이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짭짤한 바람을 맞으며 고기잡이 배를 바라보고 저녁이면 작은 마당에 앉아 별빛 아래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 어느 날 아침, 민서는 시장에서 갓 잡은 멸치를 사와 부엌에서 손질을 시작했다. 한석은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민서 씨, 여기 와서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민서가 손을 멈추고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고, 한석 씨가 너무 잘 봐주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주름만 늘어나는데 한석은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주름이 생겨도 당신은 내 눈엔 제일 아름다워요. 민서가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웃었다. 두 사람의 일상은 소박했지만 그 안엔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잔잔했던 물결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손자를 데리고 남해로 내려왔다. 아빠, 민서 씨, 오랜만에 얼굴 보러 왔어요. 애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요. 민서와 한석은 반갑게 손자를 안으며 민수를 집 안으로 맞이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민서는 민수에게 물었다. 며느리는 잘 지내요? 아기 낳고 힘들 텐데 민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이제 좀 익숙해졌나 봐요. 근데 아빠랑 민서 씨가 여기서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한석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수의 눈빛엔 미묘한 불안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손자가 잠든 후 민수는 한석과 단둘이 마당에 앉았다. 아빠, 사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민재가 또 소식을 전해왔어요. 남해 근처에서 일 시작했다던데 여기까지 올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한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민재가? 뭐 때문에?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돈 벌러 다닌다던데 술버릇이 여전한 것 같아요. 혹시라도 찾아오면 조심하세요.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민서에게 이 사실을 숨기기로 했다. 그녀가 또 불안에 떨까 걱정스러웠다. 며칠 뒤 민수와 손자가 떠난 저녁, 민서는 한석과 함께 바닷가 산책을 나갔다. 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날이라 민서는 얇은 카디건을 걸쳤는데 그 옷은 몸에 착 달라붙어 그녀의 곡선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석은 옆에서 걷다가 문득 그녀를 쳐다봤다. 얇은 천 아래로 보이는 민서의 부드러운 어깨선과 허리의 곡선, 살짝 드러난 가슴골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한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민서가 고개를 돌려 한석을 보며 웃었다. 왜 그렇게 쳐다봐요? 뭐 묻었어요? 한석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아니, 그냥 너무 예뻐서. 민서가 장난스럽게 한석의 팔을 툭 치며 말했다. 아이고, 또 그 소리예요. 나이 먹어도 입이 매끄럽네요. 두 사람은 바닷가 근처 벤치에 앉았다. 파도 소리가 가까이 들리고 달빛이 물결에 반사되며 은은한 빛을 뿌렸다. 민서가 한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한석 씨, 여기 와서 매일이 꿈 같아요. 근데 가끔 무서워요. 이렇게 행복한 게 언제 깨질까 싶어서. 한석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달랬다. 깨지지 않아요. 내가 당신 곁에 있는 한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게요. 민서가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한석은 민서의 얼굴을 들어 올려 입을 맞췄다. 처음엔 부드럽던 키스가 점차 뜨거워졌다. 한석의 손이 민서의 얇은 카디건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민서는 그의 목을 끌어당기며 더 깊이 응했다. 입술이 얽히고 숨결이 뜨겁게 뒤섞이며 두 사람은 주변의 모든 소음을 잊었다. 한석의 손이 민서의 등을 타고 내려가며 그녀의 곡선을 어루만졌고 민서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키스는 점점 더 격렬해져 마치 서로를 삼키려는 듯 불타올랐다. 한석이 민서의 귀에 속삭였다.
집으로 가요. 민서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문을 잠그자마자 서로를 끌어안았다. 민서의 카디건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야른 셔츠만 입은 그녀의 몸매가 한석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한석은 그녀를 벽에 기대게 하며 다시 입을 맞췄다. 그의 손이 민서의 어깨를 지나 가슴을 스치며 내려가자 민서가 작게 신음을 내뱉었다. 한석의 입술은 그녀의 목덜미를 타고 내려가 뜨거운 흔적을 남겼고 민서는 그의 머리를 감싸며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두 사람의 몸이 맞닿으며 뜨거운 열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민서가 한석의 셔츠 단추를 풀며 속삭였다. 한석 씨, 나 너무 좋아요. 한석은 그녀를 안아 침대에 눕히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 내 전부예요.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밤을 보냈다. 숨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서가 커피를 내리며 한석에게 말했다. 어젯밤 정말 좋았어요. 한석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한석이 웃으며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랑 있는 매 순간이 소중해요. 두 사람이 그렇게 평화로운 아침을 보내고 있을 때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민서의 손이 떨리며 커피 잔을 놓쳤다. 한석이 문으로 다가가 열자 민재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엄마, 여기서 잘 사네. 새 남자랑 이렇게 행복해. 민재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거칠었다. 민서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민재야, 얘 또 이래. 제발 그만해. 민재는 한석을 노려보며 말했다. 너, 내 엄마 건드린 놈이지? 당장 나가. 한석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재 씨, 진정하고 얘기합시다. 우리 싸울 필요 없어요. 하지만 민재는 한석을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민서가 민재를 붙잡으며 소리쳤다. 그만해. 한석 씨 다치면 안 돼. 민재가 민서를 뿌리치며 말했다. 엄마가 이러니까 내가 더 화나. 나 혼자 고생할 때 뭐 했어? 한석이 민재를 제지하며 말했다. 너희 엄마도 힘들었어. 너도 알잖아. 이제 그만하고 가. 민재는 이를 악물더니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 한석이 피하며 민재를 붙잡아 바닥에 눕혔다. 진정해. 이러다 너만 더 다쳐. 민재는 한석의 힘에 저항하다 결국 숨을 헐떡이며 멈췄다.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다. 민재가 떠난 후 민서는 한석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한석 씨, 나 때문에 또. 한석은 그녀를 다독이며 말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 같이 이겨낼게요. 며칠 뒤 민재가 다시 나타나지 않자 두 사람은 안도했다. 민서는 한석에게 말했다. 한석 씨, 우리 그냥 이대로 살아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한석이 그녀를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남해의 파도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 단단히 붙잡았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새로운 미래를 그려갔다. 남해의 바닷가 마을에 겨울이 다가오자 차가운 바람이 집 안까지 스며들었다. 민서와 한석은 작은 화로를 피워놓고 서로를 감싸며 따뜻함을 나눴다. 민재의 갑작스러운 방문 이후 두 사람의 일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민서의 마음엔 묘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한석이 잠든 밤이면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민재가 또 나타나면 어쩌지? 한석 씨까지 위험해질까봐. 민서의 눈빛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한석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눈치챘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민서를 더 자주 안아주며 말했다. 당신이 옆에 있으면 나한테 무서울 게 없어요. 민서는 그의 말에 미소 지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한석이 마을 어귀에서 장작을 사러 나간 사이 민서의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민서가 조심스레 문을 열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김민서 씨 맞죠? 저 민재 친구예요. 이름은 강태훈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서가 긴장한 채 물었다. 민재가 왜요? 어디 있어요? 태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뗐다. 민재가 지금 부산에 있어요. 근데 상태가 안 좋아요. 술에 절어서 정신없고 저한테 엄마 찾아가라고 돈 좀 달라고 부탁했어요.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돈? 나한테 돈이 어디 있어요? 걔가 뭘 잘못했길래? 태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재가 도박에 빠졌어요. 빚이 쌓여서 쫓기고 있대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민서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태훈은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다.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게 해서. 그냥 전해주라는 말만 하고 갈게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가 나를 얼마나 원망하는 거예요. 태훈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원망이라기보단 그냥 자기 인생이 꼬인 걸 엄마 탓으로 돌리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민재가 엄마를 아직 잊지 못한 것 같아요. 태훈이 떠난 후 민서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재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떠나지 않았다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한석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서의 붉어진 눈을 보고 놀라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왜 그래요? 민서가 한석을 끌어안으며 털어놨다. 민재 친구가 왔었어요. 민재가 부산에서 도박빚에 쫓기고 있대요. 나한테 돈 달라고. 한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민재가? 그럼 어떻게 해야죠? 민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나한테 돈이 없는데 근데 민재가 이렇게 된 게 내 탓 같아요.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한석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민재는 성인이에요. 자기 선택에 책임져야지. 왜 당신을 괴롭혀요? 우리 같이 생각해봅시다. 민서는 한석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마음의 짐은 쉽게 내려놓지 못했다. 며칠 뒤 한석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민수야, 민재가 부산에 있다는데 빚 때문에 힘들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아빠, 민재가 그러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민서 씨가 너무 마음 아파하면 골치 아프니까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한석은 고마움을 느끼며 말했다. 고맙다, 아들. 부탁할게. 민수는 부산에 있는 지인을 통해 민재의 소식을 알아봤고 곧 한석에게 연락했다. 아빠, 민재 지금 싸움에 휘말려서 경찰서에 있대요. 빚쟁이들이랑 얽혔나 봐요. 풀려나면 제가 데리러 갈게요. 한석은 민서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달랬다. 민수랑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요. 민서가 한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한석 씨, 나 진짜 운이 좋아요. 당신이랑 민수가 있어서. 민수가 민재를 데려온 날 남해의 집은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다. 민재는 얼굴에 멍이 든 채로 들어왔고 민서를 보자마자 툴툴거렸다. 뭐야, 엄마 새 남편이랑 잘 살면서 나까지 끌고 오게 해. 민서가 다가가며 말했다. 민재야, 너 이렇게 다치고 다니는 거 보면 나 마음 아파. 제발 정신 차려. 민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엄마가 뭘 알아? 내가 왜 이러는지 관심도 없었잖아. 한석이 나서며 차분히 말했다. 민재 씨, 여기서 소리 지르지 말고 앉아요.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민재는 한석을 노려봤지만 결국 소파에 털썩 앉았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재야, 너 이러다 진짜 큰일 나. 빚 갚으려면 일 시작해야지. 애 엄마한테 화풀이야. 민재가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엄마 때문이야. 아빠 죽고 나서 엄마는 새 인생 살더니 나 혼자 남겨졌잖아. 민서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민재야, 나도 힘들었어. 너희 아빠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 그래도 너희 잘 되길 바랐는데.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돌렸다. 한석이 나지막이 말했다. 민재 씨, 여기서 새로 시작할 생각 없어요?
우리 도울게요. 민재가 비웃듯 말했다. 뭐, 새 아빠 노릇하게요? 웃기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에 머물렀다. 민서와 한석은 그를 위해 방을 내줬고, 민수는 다음날 떠났다. 아빠, 민재 좀 잘 봐요. 저는 집에 가서 애 봐야 해서 한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어. 고생 많았다. 민재는 며칠 동안 집에서 말없이 지냈다. 민서는 아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민재야,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아볼래? 새로 시작할 기회야. 민재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생각해볼게요. 근데 엄마 행복한 거 보니까 좀 짜증나. 민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도 너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 바람이야. 시간이 지나며 민재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한석은 그를 마을 어선의 일손으로 소개했고 민재는 투덜거리면서도 일을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집에 돌아와 민서에게 말했다. 엄마, 나 여기서 좀 살아볼게요. 근데 그 아저씨랑 너무 붙어 다니지 마. 보기 싫어. 민서가 웃으며 대답했다. 알았어, 민재야. 너만 괜찮으면 나도 행복해. 한석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민재와의 갈등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발걸음이 시작된 셈이었다. 남해의 겨울이 깊어질수록 민서와 한석, 그리고 민재는 각자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 삶을 만들어갔다. 민서의 눈엔 이제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한석은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이 여자랑 같이 있는 한 어떤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 어느 밤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으며 웃는 모습은 남해의 차가운 바다를 따뜻하게 채우는 듯했다. 남해의 겨울이 절정에 이르자 바닷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민서와 한석, 그리고 민재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새 삶을 꾸려갔다. 민재는 어선에서 일하며 점점 안정감을 찾아갔고 민서는 아들이 집에 머무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한석은 두 사람을 묵묵히 지켜보며 작은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아침 민서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자 민재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나 오늘 좀 일찍 끝났어요. 같이 밥 먹을까 해서. 민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민재야. 오랜만에 같이 먹자. 한석도 집에 들어오며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좋네요. 우리 셋이 같이 먹는 게 얼마만인지.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식탁에 둘러앉아 웃으며 밥을 먹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과거의 상처가 멀리 밀려난 듯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뒤 한밤중에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민서가 놀라 깨어나 문으로 다가가자 문밖에서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민재, 문 열어. 돈 안 갚으면 오늘 끝장이다. 민재가 방에서 뛰쳐나오며 소리쳤다. 엄마, 문 열지 마. 한석이 민서를 뒤로 밀치며 문을 잠갔다. 민재야, 이게 뭐야? 빚쟁이들이야.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 부산에서 빚 못 갚고 도망쳤어요. 여기까지 따라올 줄 몰랐어요. 문밖에서 고함 소리와 문을 부수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왜 말 안 했어? 우리가 같이 해결했잖아. 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나 혼자 끝내려 했는데. 한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미안하다고 할 때가 아니야. 우리 경찰 불러야 해. 하지만 문이 쾅 하고 부서지며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그중 하나가 민재를 붙잡으며 소리쳤다. 돈 어디 있어? 여기 숨어서 잘 산다더니. 민서가 민재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내 아들 건드리지 마. 돈 없어요. 한석이 남자 하나를 밀치며 말했다. 여기서 나가. 경찰 부를 거야. 하지만 남자들은 한석을 거칠게 밀어냈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민서가 비명을 지르며 한석에게 달려갔다. 한석 씨, 괜찮아요? 민재가 남자들에게 달려들며 소리쳤다. 나 때려.
엄마랑 이 아저씨 건드리지 마. 혼란이 극에 달한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이웃이 소란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이 도착하자 남자들은 허겁지겁 도망쳤지만 한 명이 붙잡혔다. 민재는 숨을 몰아쉬며 경찰에게 말했다. 다 제 잘못이에요. 비 때문에 쫓기고 있었어요. 민서가 민재를 끌어안으며 울었다. 왜 혼자 감당하려 했어? 내가 엄만데. 한석은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채로 일어나 민서를 다독였다. 괜찮아요. 우리 다 살아있잖아요. 경찰은 민재를 데려가 조사를 시작했고 민서와 한석은 집안의 엉망이 된 모습을 보며 서로를 의지했다. 민서가 한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한석 씨, 나 때문에 또 이런 일을. 한석이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당신 때문이 아니야. 우리 같이 이겨낸 거예요. 며칠 뒤 민재는 경찰서에서 풀려났다. 조사 결과 빚쟁이들이 불법 채권 추심으로 더 큰 죄를 지은 터라 민재는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민서와 한석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한석 씨, 미안해요. 내가 멍청했어요. 이제 정신 차리게요. 민서가 눈물을 닦으며 민재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민재야. 너만 잘 되면 돼. 한석이 민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해. 우리 셋이 같이 살아갈 수 있어.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그 사건 이후 민재는 어선 일에 더 열심히 매달렸다. 빚은 민수가 일부 도와 갚았고 민재는 조금씩 돈을 모아 갚겠다고 다짐했다. 민서와 한석은 집을 수리하며 다시 일상을 꾸렸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마당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한석 씨, 민재야, 우리 이렇게라도 같이 있는 게 다행이에요. 힘들었지만 결국 서로가 있잖아요. 한석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이게 가족이지. 민재가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다. 엄마, 한석 씨, 나 이제 안 망칠게요. 약속할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남해의 바다는 잔잔해졌다. 민서와 한석은 마당에 꽃을 심었고 민재는 어선에서 돌아와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세 사람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짜 가족이 되어갔다. 어느 날 아침 민서가 한석에게 말했다. 한석 씨, 우리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한석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당신이랑 민재가 있으면 늙는 것도 행복이에요. 민재가 뒤에서 웃으며 끼어들었다. 나도 늙을 때까지 엄마랑 한석 씨 곁에 있을게요. 세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웃었다. 파도 소리는 그들의 웃음에 화답하듯 부드럽게 울렸다. 남해의 작은 집에서 민서와 한석, 민재는 서로를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었고 그 자리를 채운 건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함께라면 어떤 바람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세 사람은 남해의 햇살 아래 평화로운 날들을 이어갔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상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